절대전략입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의 한마디는 어떻게 잡으셨어요? 동전이 옆으로 설 수 있는 주식시장이다. 이렇게 표현해봤습니다. 네, 이 부분은 지난주에도 여러 번 좀 강조를 해주셨는데 동전이 앞뒷면만 있는 게 아니다. 이 설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를 해주셨죠. 오늘 장에서도 이 부분을 좀 들고 오신 이유 좀 설명을 해주시죠.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보면 3,120에서 2,890 이 구간, 여기다 제가 선을 한번 좀 그어보면 3,120, 그다음에 아래쪽으로는 2,800 요 구간, 그러니까 요 구간은 추세를 좀 논하는 구간, 그다음에 어떤 공포를 논하는 구간, 이런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여기에서의 어떤 시장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프리미엄 제거에 있다. 그러니까 거품의 제거에 있다. 유동성 회수에서 시작된 거품 제거 목적이 이 구간에서 가장 중요한 이 키워드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식들 가운데서 거품이 제거된 주식들 위주로만 공략을 하고, 그리고 그동안 좀 시장에서 랠리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유동성 축소가 진행되는 구간이니까 최대한 신규 공략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끝물에 좀 따라가는 이런 거는 최대한 안 하시기를 좀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가 권장을 좀 하는 겁니다. 거래 대금을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보면 이 거래 대금에 제가 선을 그어 보면 이미 20조 이하에서 거래가 되기 시작한 요 구간이 올해 한 3월 달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3월 달, 4월 달, 그다음에 5월 달도 중간에 좀 비고요. 그다음에 7월 달, 그다음에 8월 달 잠깐이지만 나머지 절반 정도. 그러니까 유동성 축소 구간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라고 보거든요. 유동성 축소 구간이면 절대로 고점에서 따라가지 않아요. 그리고 거품이 빠진 자리에서만 공략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보수적인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지금이 유동성 축소 구간이니까 호재가 나온다고 해서 따라가기보다 그거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는 얼마든지 시장에서는 내가 예측하지 못하는 악재나 호재들이 순식간에 손바닥 뒤집으면서 나타날 수가 있다. 요걸 항상 염두하면서 가기 때문에 저는 철저하게 좀 거품이 제거되는 이런 구간을 공략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지수하고 종목하고 동일하게 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종목들은 저는 철저하게 투매 기준가가 나온 주식들에 대해서만 좀 공략을 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반도체 가운데서 삼성전자도 제가 69,000원대와 74,000원대를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14만 원대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투매 기준가로 이야기해드린 자리가 97,000원 자리, 그 다음에 위쪽으로는 적자가 나지 않는 한 회복되는 자리로 106,000원을 말씀을 좀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가격, 97,000원이라는 자리와 106,000원이라는 자리, 97,000원은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이 다 사야 되는 자리,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106,000원은 적자가 나지 않는 한 하이닉스는 이제 회복된다는 마인드로 전략을 좀 세우시면 된다. 이게 되게 단순하지만 저는 되게 강력한 무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가격의 의미를 우리가 좀 찾아야 되는데요. 하이닉스는 반도체가 주력이잖아요. 디램과 이제 낸드가 이 주 사업이 되는데, 하이닉스가 반도체 가격에 민감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하고 다르거든요. 작년도 2020년도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하이닉스의 범용 PC 고정 가격은 2.85달러였습니다. 2.85달러였어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주가가 크게 급락을 했었을 때 보면 반도체 가격이 더 하락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도 2.85달러였었어요. 2.85달러였었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반도체 가격이 상승에 대한 이 컨센이 실제로 실물로 나타났던 시점이 이때 6월달이거든요. 이때 반도체 가격이 3.3달러에서 3.4달러까지 갔었어요. 그리고 나서 요 시점이거든요. 요 시점. 작년도 8월달에서 9월달인데 고정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낮아지기 시작했던 시점에서 전지적 한번 위협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막
악의적인 레포트가 많이 나왔었지만 바닥에서 돌아섰거든요. 근데 이게 반도체 가격이 올라서 돌아선 게 아닙니다. 이때 주가가 뭐 8만 원 깨져가지고 다시 7만 원대 초반까지 떨어지긴 했다가 다시 이제 9만 원까지 회복이 돼서 반도체 가격이 올라간 게 아니라, 왜냐면 이때도 반도체 가격이 2.85달러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하고 다르죠. 반도체 가격이 꼭 올라간다고 해서 올라가고 떨어진다고 해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따졌었으면 왜 이때는 똑같은 2.85달러였었는데 못 가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닥 징후예요. 그러니까 반도체의 가격이 더 이상 떨어지기 어려운 구조구나. 이것만 시장에서 인정을 하게 되면 빠졌었던 그 프리미엄이 마이너스 알파가 빠르게 플러스로 돌아서는 게 반도체의 속성입니다. 왜냐하면 치킨 게임이 끝났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이 97,000원은 하이닉스 기준으로 보면 제가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 다 사도 되는 가격으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 이유가, 요거는 낸드도 적자나고 그 다음에 서버 관련된 매출 비중도 10%밖에 되지 않고 지금은 37%지 않습니까? 낸드도 막 15%씩 적자 났던 거, 영업이익률이, 이게 지금 손익으로 돌아섰고, 그러면은 디램만 남았는데 이 디램이 바닥만 형성된다는 컨셉만 형성되면 되거든요. 최악이었을 때가 2.85달러였잖아요. 지금 7월 달부터 현재 4.1달러 수준에서 계속 거래되고 있습니다. 8월 달도 그렇고 9월 달도 그렇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현물 가격인데, 이 현물 가격은 어떻게 보면 좀 심리거든요. 전체 반도체 가격이 10%밖에 차지하지 않은 거니까. 그래서 요거에 대한 포인트만 나오게 되면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요 가격이 되게 소중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기준으로 보게 되면 97,000원 같은 경우가 투매 기준가로 계속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적재가 나지 않은 회복되는 가격이 10만 6천 정도 된다. 이렇게 기준을 잡으시고요. 랠리가 펼쳐지는 거는 붐이 불어야 돼요. 반도체에 대한. 이런 것도 좀 계속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저는 바닥에서 좀 돌아서는 주식들 가운데서 가장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국 소비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퍼스픽을 기준으로 보면 23, 4만 원이 좀 붕괴되는 자리에서 기다렸다가 좀 반대 매매가 나왔었을 때 이걸 한번 기회로 한번 활용해 보자라는 말씀을 계속 좀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투매 기준가로 이야기했던 자리가 18만 원이다. 그래서 이 자리는 악의적인 레포트가 나와도 사야 되는 자리, 공포를 주면은 사야 되는 자리. 그래서 뭐 계속 이거와 관련된 뭐 시장 흔들기가 있어도 저는 공격을 좀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가격을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8만 원 선에서 돌아섰을 때 아모레 퍼시픽이나 뭐 파라다이스나 뭐 호텔 신라나 그 다음에 LG 생활건강 아직 기준가가 안 나왔는데요. 아무튼 뭐 이런 주식들, 하나투어나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중국 소비주 엔터 관련된 이런 주식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우리가 이제 뭘 보는 거냐면 월봉을 보는 겁니다. 월봉을 봐서 이 주식이 지금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 한번 보는 거죠. 우리가 중국 소비주와 관련돼서는 화장품도 있고 여행도 있고 뭐 그 카지노도 있고 이게 있는데, 얘네들에 대한 최근 들어서 뭐 위드 코로나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정말 구조적인 이 변화가 언제 나왔느냐, 요걸 안 상태에서 우리가 전략을 좀 세우면 조금 더 명확하게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중국 소비주를 투자할 때 제일 중요한 시점이 언제냐면 2014년도입니다. 2014년도에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박스권에 갖춰졌었지만 이 중국 소비주들 같은 경우는 2014년을 기준으로 해서 퀀텀 점프를 하거든요. 그때가 한류 열풍, 뭐 보따리 상인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면서 우리나라 화장품 관련된 업체들이 뭐 중국 쪽에서 저가 브랜드부터 시작해서 고가 브랜드 같이 성장했거든요. 이니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뭐 저가 정품 관련돼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가장 크게 성공을 했어요. 요게 무너지기 시작했던 첫 번째 신호가 2015년도 메르스 사태가 한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17년도 사드 보복 때문에 최악의 상황을 겪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좀 외부적인 요인인 거죠. 중국 정부의 어떤 입김에 의해서 시진핑이 정적을 좀 제거하는 과정 속에서 피해를 봤던 거고, 여기에 큰 메가토급 악재로 작용을 했던 게 작년도에 이제 사드 열풍 관련된 이런 것들, 여기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뭐 오프라인 관련된 업체들 뭐 셧다운되고 뭐 이런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그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중국 소비주들이 크게 주가의 브랜드 자체가 많이 바뀌면서 트렌드가 바뀌었는데, 그러면 2014년도 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했었을 때 가장 역동적으로
화장품 관련된 주식들에 대한 밸류가 크게 등락이 왔다 갔다 했는데 그러면 언제가 최악이냐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작년도 코로나보다는 앞으로가 더 나아질 것 같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더라도 시청자분들. 저도 마찬가지고 작년도만큼 뭐 공장이 매장이 폐쇄된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사드 보복이 있었을 때, 그러니까 2017년도 3월 달부터 사드 보복 때만큼 더 후퇴하기는 어렵다 이거죠. 제가 말씀드린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거래되고 있으면 여기서 뭐가 악재가 중요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드도 그렇고 중국 소비주와 관련된 이런 수준에서 밸류가 거래되는데 이게 적자 기업도 아니고 거품 다 제거됐으면 여기서 왜 뉴스가 중요하고 여기서 왜 뭐 미래에 대한 전망이 중요하냐 이거예요. 그 상황의 밸류인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투자의 포인트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아모레 퍼시픽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바이오제약 가운데서 제가 여러 종목 이야기해드리고 있는데 올릭스는 39,500원이라는 가격이 전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걸 꼬리로 인정을 해서 얘를 기점으로 해서 두세 배짜리 점프업이 될 것이냐 이거를 결정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쪽 공략하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기준가를 이번 주에 유지해 주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점프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난주에 그 배터리 관련된 주식들을 좀 이야기를 하면서 최근 들어서 5G 관련된 주식들이나 중국 소비주 관련된 주식들이나 낙폭주들이 조금 바닥에서 돌아서는 애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유동성 자금이 커지는 구간이 아니라 줄어드는 구간이 있으니까 밑에 있는 주식들이 올라온다는 얘기는 투매 기준가가 회복이 된다는 얘기는 위에서 프리미엄이 빠질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을 열어놓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왜냐하면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시장이니까. 그래서 저는 신규 공략하시는 분들한테 계속 거품이 빠지는 자리 한번 기다려 보셔라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거품이 빠지는 자리로 이제 지난주에 이제 포스코 케미칼 한 16만 원 선전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자리가 13만 9천 원 자리죠. 저 자리까지 빠져야 최소한의 기름이 좀 빠진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 SDI 같은 경우도 보면 이것도 뭐 중장기 상승 추세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가운데 처음으로 장기 추세 한번 훼손됐다가 단기적으로 지금 거래량이 좀 부족해서 전고점 돌파 시도가 좀 어려워 보이는데 올라가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혹시라도 전저점을 좀 깨지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면 61만 5천 원까지는 기다려야 된다. 네. 저 자리가 거품이 제거되는 자리다. 이걸 꼭 참고를 하십시오. 그러니까 잘 나가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반대로 당하는 걸 피하는 것도 좀 중요한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포인트라고 보거든요. 네. 이거는 어떤 거냐면 전문가님. 2016 네, 예, 지금 저희가 알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다 돼가지고 내일 좀 이어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죄송합니다. 제가 네. 그 주식 설명하다 보니까 시간이 흐르는 줄 몰랐어요. 네, 오늘 중요한 얘기 많이 해주셔서 다시 한번 또 곱씹어 보면서 참고하겠습니다. 내일 뵐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